삶을 삶으로 바꾸는 경험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간단하게 듣다 보시면은 제가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되게 잘생겼는데 훈남이네요. 여기 쌍꺼풀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못생겨졌는데 갑자기. 네, 이 독일 철학자 헤겔입니다. 저도 사실 헤겔을 잘 몰라요. 저도 뭐 영어 교육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헤겔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The history of the world is none other than the progress of consciousness of freedom. 제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자유라는 의식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은 이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정, 반,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보할 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삶,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 자체도 자유가 갑자기 확대되는 쪽으로 진행된다라는 게 제 어릴 때의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는 선에 어느 시점 이전에는 고등학생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 이후에는 대학생이 되셨겠죠.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작년에 저한테 이제 수업 들었던 저희 반 학생이 하나 와 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죠? 영주 학생? 얼굴을 가리고 작년 모습 그대로 수줍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아무나 괜찮습니다. 고등학생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교복 좋습니다. 교복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수능 좋습니다. 또 수능 치려면 EBS 교재 막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 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 수업, 학원, 수능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것들. 대학생은 어떤가요? 대학교 생활. 좀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자유. 좋습니다. 바로 get to the point 하셨네요. CC 없어요, CC? CC면 여기 안 오시겠죠. 네.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별 과제라든지 각종 소모임, 동아리 활동, 대동제 규모가 훨씬 커졌더라고요. 전 참고로 03학번입니다. 학부로는 03학번이고요. 제가 졸업한 지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아까 쉬는 시간에 여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했을 땐 글로벌 플라자가 없었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CC도 있을 거고 이 MT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완전히 콩글리시고요. 이 리트릿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는 MT인데 이제 좀 키워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정리를 하자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시하는 다른 사람이 맞춰놓는 규칙과 규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었다면은 어느 순간 담임선생님 혹은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넌 이제 대학생이니까 난 너를 믿는다. 네가 하는 거 다 믿을 테니까 잘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유를 툭 던져줘요. 대학생 되면은 갑자기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말이죠. 쉽게 정리하면은 what we should do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이었다면은 대학의 삶은 what we can do 가능성으로 열려버리는 거죠. 가능성으로 열렸다는 건 곧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뜻하고요.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낳습니다. 왜? 저희가 기존까지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될지를 갖다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생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등학교 때 생활로. 문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멘붕이 왔었기 때문에. 왜 자유는 좋은 건데 공부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는 좋은 건데 왜 나는 자꾸 불안할까? 나는 왜 대학교 생활이 불안할까? 나는 왜 불안했었을까를 계속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대요. 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1983년도에 말씀을 하셨다는데 첫 번째가 declarative knowledge라고 해가지고 이건 선언적, 사실적 지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procedural knowledge라고 해가지고 절차적,
과정적 지식이라고 한답니다. 색이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다면은 여러분은 센스쟁이. 네. declarative knowledge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먼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declarative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사실 declare에서 왔거든요. 선언하다라는 뜻의 단어. 그러니까 선언적 지식이겠죠. 선언적 사실적 지식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학생이 사실과 숫자, 수치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았다, 몰랐다가 중요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절차적 과정적 지식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hands-on experiences, 직접 뛰어들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이런 기억들보다는 직접 뛰어들어서 OMR 마킹을 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었던 기억들밖에 없어요. 아, 그게 이유인가? 그게 내가 대학교 1학년에 경북대학교를 들어가서 멘붕을 겪었던 이유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생활은요. EBS 연계 문제집 엄청 공부하고요. 그리고 선다형 문항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답을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걸 지우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정답을 알고 있었던 애와 그냥 찍어서 맞춘 애가 같아지는 이러한 뭔가 닫혀있는 상황. 그리고 학원식 강의 수업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선언적 사실적 지식만을 계속 주입을 받았던 거죠. 이에 반해 대학은 저에게 갑자기 너무나 눈부신 마치 플라톤의 동구루와처럼 태양과 같은 것을 보여주죠. 일단 시간표를 학생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전 수학을 다시는 안 들었거든요. 네, 과학도 안 들었어요. 약간 좀 머리 썩었다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논술형 시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장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뒷받침을 하면은 뭐 좀 거칠게 말하자면 교수님과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기면 학점이 좋겠지만 지면 학점이 이상해지겠죠. 어쨌든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것도 저에게 다양한 것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이러한 선언적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과정적 지식이 조화되어 있는 공간이 제가 직면했던 2003년도 경북대학교였습니다. 물론 저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굉장히 큰 당황을 했죠. 그리고 고민을 했고 저만의 3가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법을 보시고 어떠한 흔적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담담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단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했던 경험들이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단언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몰랐어요. 저 그냥 사실 저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인데 이렇게 꿈을 찾아 돌아오다가 영어 교육과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문과 쪽을 보니까 뭐 문과 이과 별 구분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인식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론만 외웠던 학습과는 달리 절차가 중요한 대학생이라니까 과정의 중요성을 무한대로 끌어올리자. 배움의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과정. 그걸 갖다가 막 입버릇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스스로에게 세뇌하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토커티브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다변가예요. 그런데 대학 와가지고 내면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사로서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저력을 만들어줬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3가지로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식 확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문제의식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저는 영어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모든 수업은 전부 영어 알파벳 외우는 거, 영어 문법 외우는 거 이런 게 돼야 돼요. 하지만 영어를 그걸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게 제 믿음이었고요. 영어만 가르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제가 보았던
빛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다양한 블로깅이나 아니면 뭐 테드 강연 이런 것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접하지 못하는 거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가 되어야겠다, 중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하게 되었고요. 사범대학교 입학 후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영어로 담아낼 내용을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로 담아낼 내용.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를 해서 찾아보자 라는 좀 나이브하지만은 다소 담대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이 짜주신 시간표를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실러버스를 쫙 봤죠. 강의 계획서. 그러니까 교양 과목에 이해라는 이름의 과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 이해를 다 이해해보자. 그래서 다 신청했습니다. 쭈르르르르. 네, 그 결론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거 교양 들으러 오시잖아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그때 마음은 이랬어요. 학점이 피를 보더라도, 학점이 좀 까지더라도 일단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일단 들어보자. 들으니까 생각보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전공하신 분이 기존의 스키마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시험 치는 걸 못 이길 이유가 없겠다. 나도 공부하자. 5기로 버텼습니다. 대학교 1학년 전체가 이러한 이해 과목을 정리하는데 5기로 싸웠던 기억들인데요. 그중에 사회학 이해 과목은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사회학 이해는 제가 겨울 계절인가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사 이야기를 막 해주시면서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논문을 한 개 써오래요. 주제는 제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써갔어요. 뭐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쓰고 제출할 때 딱 삘이 오는 게 있죠. 아, 요건 A뿔이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건 A뿔이겠구나 하고 딱 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뿔은 뿔인데 A가 아니고 B더라고요. B.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주눅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B뿔 받았던 그 기억이 사회학을 제가 더 파게 만들었던, 말씀드렸죠, 5기. 더 파게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 교육을 전공했지만 사회학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 책도 많이 읽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학교에서. 그건 좀 이따가, 아니죠,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한 교수님, 이경숙 교수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함께 이제 같이 책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학기 말 되면 이 책이 나오는 거죠. 저기 계시는 사회자 쌤이랑도 같이 만든 책인데 이 책 만들면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만든다는 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너무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비록 얇지만은 이러한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은 사범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배운 교육활동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아니요. 방법론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릇을 보십시오. 사회는 엄청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저희 수강 신청 꾸러미도 없었습니다. 네, 싸이월드 하고 있었어요. 싸이월드 요즘 하나요? 페이스북 보통 안 하십니까? 엄청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고 있는 사회의 트렌드를 쫓을 수 없으면 고전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기본으로. 항존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해 과목. 자칫하면은 너무 넓다, 너무 번잡스럽다, 귀찮다 하지 말자, 학점에 도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외제적인 목적이죠. 그걸 쫓으시면서 등한시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보답합니다. 여러분 라면 끓이려면은, 맛있는 라면 끓이려면은 라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면도 넣고, 전 좀 느끼한 거 좋아하거든요. 스팸도 좀 넣고, 그리고 또 뭐 계란도 좀 넣고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많아야죠. 네, 지금까지가 인식 확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과정 중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정 중시부터는 여러분들께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저만의 학습 방법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교수님은 너무 수업을 빨리 하세요. 판서도 막 멋지게 막 하시고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다 적자. 근데 다 적기만 하고 안 보면 안 되니까 과정이 중요하니까 수업에 있는 걸 모두 포트폴리오로 모조리 만들자. 그래서 전 들었던 과목의 모든 수업이 다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포트폴리오를 학기 말에 그냥 들이미세요, 교수님께.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학점도 조금씩 올라가는 듯. 어쨌든 저는 일단 이 회사 이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인조가죽으로 되는 되게 오래된 그 대학 노트가 있어요. 양 무슨 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전 그걸 사요. 과목 개수만큼. 그리고 거기에는 이쁘게 필기하잖아요. 필기를 그냥 속기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1학년 때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적기 바빴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는 게 안다기보단 주워 들은 게 늘어나니까 교수님 쓰셨던 말씀에 이렇게 딴지라면 딴지랄까요? 첨언을 달게 돼요. 그러니까 되돌아 보는 거죠. 직접 말을 못하니까 필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가시려고 하면 무조건 붙잡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가끔은 교수님 계시는 저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 내용들을 갖다가 뭐 매일매일은 못하고요. 그냥 한 주에 주말 정도 됐을 때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이걸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좀 이따 확대된 버전이 나오는데 대중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바꿉니다. 이 악취미 중에 한 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익숙하시죠? 성적표예요. 저도 이 동기 그리고 배움 자체의 소중함을 굉장히 강조드렸지만 인간인지라 학기 끝나면 성적표 뽑아가지고 바인더로 집어넣으면서 질책도 하고 칭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보면 이 MBTI 요건 또 제가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엉망진창이잖아 필기가. 교수님이 그냥 칠판에 쓰신 거 그대로 그냥 잘라가지고 쭉 막 적은 거거든요. 형광펜 칠한 건 그냥 기말고사 공부하려고 이렇게 칠해본 거고 이건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김민남 선생님 교육 철학사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바인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랬더니만 현장에 가서 그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교육과 핀치 교수님이 하셨던 그 드라마 사용해서 영어교육하기라는 수업의 바인더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인데 이게 나중에 아이디어 뱅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32밖에 안 됐지만은 반응이 왜 이렇죠? 32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바빠지면요 생각하기가 싫어지고요 생각하기가 싫어지면 답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때가 가장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우는요. 여기 있는 아이디어 지금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기 썼던 노트 보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10년 뒤에 여러분한테 편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교육학적으로 메타코그니티브 스킬을 자극하는 거였더라고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제가 관장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 경험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괴롭힌 만큼 아이들이 저를 괴롭힐 수 있게 저는 아이들이 질문하면 모두 받았고요. 시험 전날에 문자로도 받았고요. 네이톤으로도 받았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도 받았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입니다. 소통 중시인데요. 여기서는 뭐 조아리의 창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 남이 아는 저, 제가 모르는 저, 남이 모르는 저, 그리고 제가 아는 저, 남이 모르는 저, 제가 모르는 저, 남이 아는 저.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일단 초점을 맞췄어요. 다 알고 다 모르는 건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나를 좀 돌아보자. 제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속이 허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지? 그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굉장히 속이 부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소통도 깔끔하게 안 되고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갖다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과 사무실 많이 참가를 했었고요. 과 사무실 가시면은 거기 계시는 조교쌤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말씀드리고 안부 인사도 여쭙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연락을 주세요. 굉장히 좋은 경험거리 이런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은 가서 참가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글로벌 챌린저 같은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저희 때는 저 미팔군 저 부대에 들어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랑 버디 프로그램이랑 그 경북대학교 영자신문 뭐 이런 류들밖에 없었는데 엄청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글로벌 챌린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과랑 교내 각종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참가하면 얻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학과 쪽의 활동에 치중했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지도 교수님과 관계 중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토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다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어른이 어여삐 여겨. 이러한 실수를 거치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들을 수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할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액티브 해야 되는 거죠. 프로는 앞으로라는 접두어를 의미하고요. 액티브는 여러분 아시는 단어.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뭔가 오기 전에 먼저 나가서 하는 선제적 대응. 그게 이제 저희 대학의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 제가 이걸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Self-Reflective Journal, 쉽게 말하면은 일기예요, 일기. 이건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었냐면은 영어 교육과에 이제 핀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공부했으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라. 너 왜 했냐? 뭐가 즐거웠냐? 이런 걸 적어봐라. 처음에는 굉장히 약간 좀 유치했죠. 이런 걸 굳이 써야 되냐? 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글 쓰면서 힐링된다는 느낌을 이걸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말해도 힐링이 되긴 해요. 근데 정말 가볍고 허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글을 쓰면은 남을 다치게 할 일도 없고 제가 다칠 일도 없고, 말은 칼날이니까요. 다칠 일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힐링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학교 교육이 이 기업, 취업 이런 쪽으로 강조되는 거 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사회가 그런 걸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까지 체념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현장에서 여러분은 유용한 인재가 될 거고요. 여러분 또한 행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북대학교는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드리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